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두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웹사이트에 보시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DH 아델스타입니다. 아델스타 8,756명이 지금 접속을 해서 보고 있는데 이거 어딜까요? 바로 과천입니다. 과천. 과천에서 재건축 단지 과천 주암 장군마을 들어보셨죠? 여기서 재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에 나서게 됐습니다. 과천이 지난달까지만 해도 뭐 어마무시하게 집값이 뛰어 올랐었습니다. 거의 뭐 미친 사람 널뛰기 하듯이 정신없이 뭐 자고 일어나면 1억까지 오른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올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분양가 역시도 지금 뭐 만만치 않은 걸 볼 수가 있고요. 348세대 일반 분양으로 내놨는데 분양가 야, 여기 5구제곱이 무려 17억입니다. 참, 경기도권 아닙니까? 여기 경기도. 아무리 뭐 서초구하고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 여기 20평대가 17억. 힐스테이트 외대할래. 은평구에서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11억이었는데, 경기도인데 17억입니다. 강남이라는 얘기지 뭐 그냥 우리는 강남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 84제곱은 얼마입니까? 23억. 강남 분양가네 진짜. 에? 이 정도면. 아니 경기권에서 과천에서 이 정도 분양가가 나오면 이 당해 지역 거주자,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뭐 물론 많이 여기 기다리시면서 또 청약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6억이라는 대출 한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 자기 자금 1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억 맥시멈 밟는다 치고 11억 또 자기 자금 땡겨야 되고 6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한 3, 400 정도 이상 나갑니다. 현금이, 원금이자로. 여기 당첨되고 계속해서 그 자기 살과 뼈를 갈아 넣어야 하는 인생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참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348세대. 특별 공급, 일반 공급으로 지금 뽑을 예정인데 일단 뭐 여기 과천 주암 장군마을이 양재 시민의 숲역하고 뭐 거의 지척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 그냥 행정구역상 과천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이 양재하고 딱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분양가를 뽑아낸 것 같고 DH라는 또 브랜드가 힐스테이트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닙니까? 딱 뭐 DH 딱 그 로고가 뜨면 이 브릿지를 항상 이렇게 연결을 하던데 어마무시하게 이 호화로운 또 아파트를 또 축구를 하고 있네요. 서초구와 과천시의 거의 뭐 교집합적인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뭐 서울 서초구도 집값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레미안 원밸리가 뭐 신고가를 찍는다 하지만 그건 한 단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1억 그리고 5억, 4억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밸리, 롯데캐슬 포레스트, 아크로리버 파크 10% 내외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머나먼 정글이죠. 90억에서 뭐 80억 떨어지는데 뭐 간에 기별도 가겠습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지. 40억에서 30억 떨어지고 56억에서 52억인데 그러니까 그냥 배짱을 뭐 빵빵 뛰기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남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는 8월 들어서 엄청난 조정기가 분명히 오게 될 거고요. 지금 이 보유세 문제도 세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공시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간다면 이렇게 계속 최고가 신고가를 찍는 요 상승선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강남구, 서초구 말고 강남구 우성 7차는 29억에서 22억, 7억 정도 빠지는 7월 29일 거래가 나오네요. 그런 거래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성북구는 동일 하이빌 뉴시티 여기가 최고가가 18억이었는데 10억, 마이너스 8억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강남구, 서초구 또 비강남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빠지는 파이가 상당히 두터워졌다. 7월 모습하고 완전히 틀려졌어요. 거의 뭐 2배 정도 더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2겹살 먹다가 이제 3겹살, 4겹살로 이제 5겹살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하게 집값 정상화가 단기적 조정세에 의해서 급박하게 찾아올 가능성 높다. 그럼 과천은 어떨까요? 과천은 간의 기별도 안 가지. 지금 25억에서 23억. 과천 위버필드. 레미안슈로 21억에서 19억. 1억 9천 정도. 레미안슈로도 뭐 6천만 원 정도 빠지는 것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적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천이 공급도 적었고 교통호재 물려있고 서초구가 가깝고 이렇다 보니까 삼중 호재가 딱 지금 뭐 켜켜이 쌓여 있어서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지만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고 있다. 과천은. 이것도 문제죠. 아무튼 경기권은 지금 뭐 거의 나가리 수준입니다. 성남시 산성 포레스티아 8억 떨어지면 말다 했지 뭐 여기서. 그죠? 그리고 광명 역시도 지금 뭐 5억 이상 떨어지는 곳 많고요. 성남시 임해 동북 고롱 역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용인시 5억 정도 하락하고 대체적으로 경기도권은 지금 5억 정도 이상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고스란히 과천도 우리는 알바노 우리 얘기를 가련다 하지만 경기권의 영향 이 범위 안에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확실하게 지금 묶일 가능성 높다는 그런 어떤 예상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지금 뭐 과천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가 무려 뭐 96% 잠겼다는 얘기인데 이거 거의 거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그냥 아파트 매매 자체가 117건에서 6건으로 뚝 떨어졌고 매물은 12.7%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빨리 좀 서두르자. 뭐 고점에서 빨리 팔고 나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매물은 늘고 거래는 뚝 떨어지고 지금껏 뭐 과천 아파트 값이 빠져봤자 1, 2억밖에 안 빠졌으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렇게 고점에 오른 아파트 안 사지. 7월 달에 딸랑 7건이었어요. 이제 8월 들어서 과연 몇 건이 나올까? 그것도 뭐 관심의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20평대인데 17억, 20억에 가까운 초고비용을 물고 이 고금리 시대에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앞으로 집값 과천이라도 떨어집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냥 대가리 박아 라는 군대 용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 아무리 과천이 뭐 강남을 물고 있다 하더라도 물고 빨고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을 따라가려 했던 마용성 깨지는 거 보십시오. 어마무시해. 정말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마용성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과천도 마찬가지다. 그럼 꼭 이런데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경기권이에요. 여기 동탄입니다. 동탄에서 제일 중요한 게 GTX죠. GTX역과 가까워. 그냥 뛰어가면 3분밖에 안 걸려. 동탄 롯데캐슬보다 더 입지가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곳. 바로 C14블럭이 이번에 분양을 합니다. 분양 전환을 해. 그러니까 6년간 살다가 여기 뭐 보증금 1, 2억 내고 월세로 뭐 한 5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게 되면 충분히 6년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보증금이나 임대료 뭐 상한선 걱정 안 해도 되니까 5% 선에 딱 물려 있으니까 6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하는 곳인데 입지가 뭐 장난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52제곱, 84제곱이 나오는데 공급 세대가 520세대, 90세대. 52제곱은 보증금이 1억이고 월 임대료가 63만 원입니다. 그리고 84제곱은 2억 2천 정도 되고 임대료가 99만 원, 100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6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된다는 사실. 입주일로부터 6년 후 기억하시고 일단 특별 공급,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고요. 8월 13일, 8월 18일 날 청약이 시작이 되겠네요. 30%, 20%, 50%.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허들을 많이 낮추고 있죠. 일단 단지 배치도 뭐 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신청 자격 일단 화성시 1년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서울, 인천 50%를 뽑는 비율, 당첨 비율이 있다는 얘기죠. 52제곱 뭐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4제곱도 역시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20평대나 뭐 30평대나 뭐 방 하나 차이가 좀 날 뿐 거의 비슷한 공간 구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분양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입지를 보면 뭐 동탄역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냥 500m 정도인데 뭐 전력으로 달리면 한 3분 정도 충분히 도착할 가능성이 있고, 롯데캐슬이 바로 위쪽 동네입니다. 요거. 길 하나 차이로 있기 때문에. 자, 롯데캐슬은 20억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는 1, 2억이면 들어가. 몇 년? 6년 살 수 있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 분양 전환하는데 가격이 좀 높다 싶으면 그냥 박차고 나와도 됩니다. 아무런 핸디캡 없어요. 아무런 페널티 안 받습니다. 그리고 6년 안에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되고 정상가로 내려온다면 내가 픽해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찬스를 가질 수가 있다니. 이런 데는 잡아야지. 그냥 뭐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가? 에?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데.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59제곱이 17억이야. 84제곱이 23억이야. 에? 아무리 과천이라 하지만.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20평대 같은 20평대 1억 4천이면 들어갈 수 있어. 임대료 60만원. 84제곱 2억 2천이야. 100만원. 향후 분양 전환되면 그래도 나름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좀 잘 살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한 곳 가가지고 그냥 뭐 자기 돈 11억을 꼬러박는, 글쎄요. 과천도 그리 안전한 곳이 못 된다. 지금 고점은 신기루 현상이고 앞으로 자산시장은 거의 그냥 꼬러박는 수준으로 자본시장으로 죄다 현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뭐 동탄역 도보 접근 가능하고 뭐 롯데백화점 뭐 상업시설들 뭐 엄청나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지금 서울 도심 유휴부지들 적극적으로 개방할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공세적인 어떤 분양, 공세적인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국립외교원 부지.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과천에서 분양하는 곳, 여기하고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국립외교원 부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린벨트 다 푼다는 얘기죠. 그리고 양재역이야. 똑같은 거의 같은 입지야. 국립외교원 부지. 여기 지분 적립이나 이익 공용으로 나오면 3, 4억이면 충분히 들어간다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라니까. 지분 적립하고 이익 공용이면 충분히 3, 4억 가능하다니까요. 소형이면.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지. 도심 유휴부지 개발 물량을 빨리 풀어야지 지금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어떤 추이를 보게 될 건, 야, 이렇게 초입지인데도 이 정도의 분양가에 이 정도의 물량이 나오는구나 라고 매수세를 좀 안심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능CC, 뭐 국립외교원, 과천청사부지 아마 이번 공급 물량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천청사 유휴부지도 뭐 4천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비슷해. 아까 맨 처음에 소개해드린 과천에서 분양하는 곳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어려워가지고. 과천청사부지 굉장히 넓죠. 과천청사역을 끼고 있고. 유휴부지가 뭐 굉장합니다. 여기 부지 자체가. 얼마든지. 그냥 따로 건물 밀 필요가 없잖아. 바로 그냥 분양 받아버리면 되거든요. 태릉골프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평지인데 그냥 개발만 하면 2만 가구. 물론 주변에 교통난,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초기에 좀 불편함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일단 서울인데 인서울 해가지고 지분 적립이나 이익 공유로 들어가면 충분히 초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 과천이 양재역하고 좀 가깝다고 해가지고 20평대가 20억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부지가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냥 쫙 그냥 밀어가지고 아파트 탁 지면 뭐 서울에 있는 직주 근접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저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공급들이 분명히 공격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잘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세 대출까지 지금 시중은행에서 주담대에 이어서 줄줄이 빗장을 지금 걸어 잠그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유 제감이라는 게 없어. 그냥 남의 살 내가 빌려와가지고 그 살로 그냥 뭔가 좀 꾸역꾸역 목에 집어넣어서 그냥 배를 불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전세 대출 막차까지 끊긴 초유의 셧다운을 했습니다. 선언한. 그런 어떤 은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한은행도 뭐 1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 일시 중단했고요. 국민도 이달 1일부터 신용대출 세종 모두 뭐 올3로 판매 중단했고요. 제일은행도 뭐 5년 주기형 주담대
대면만 취급하잖아. 비대면 취급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타이트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 자율적 가계대출 뭐 일환으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일단은 안정적 금융공급 유지를 위해서 더 이상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대출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KB은행도 역시 마찬가지. 3종 판매 모두 중단. 농협도 마찬가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대출 접수 중단. 다 중단이야, 다 중단. 그리고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원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되니까 이제 머니무브가 분명히 일어나겠죠. 왜? 이금융권의 이자가 예금 이자가 훨씬 높아. 시중은행보다. 일단 여기 사고 터져도 1억 정도는 내가 보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1억 한도 한해서 이금융권 때려 넣어도 여기 쫄딱 망해도 1억은 나한테 다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리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은 결국 이금융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은행에서 다시 금리를 높이려는 또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이렇게 자본시장이 금융시장 쪽으로 이제 조금씩 옮겨가는 추세인데 이거 황금성 떨어지는 아파트 20억 하나 20평대가 20억이야. 앞으로 그거 어떻게 팔래? 내가 당첨돼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몇 배 뛰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 뛰잖아요. 1억으로. 금리 역주행. 이제 은행들 슬슬 예금금리 팍 낮췄다가 돈 진행은행에서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높이는 거야. 왜? 이금융권 예금 이자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기 십상 아닙니까? 그죠?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3.0%까지 지금 올라섰는데 아무튼 증시도 지금 화랑 상황이고 3,100 수준에서 3,200선인데 뭐 M2 광의 통화가 44조 늘었어요. 그만큼 돈이 파킹하는 곳을 잃어버렸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결국은 돈은 황금성이 떨어지는 아파트 쪽은 이제 손절하고 결국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적 이 변동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금 뭐 오름세에서 약간 내려왔는데 지금 관세 영향도 지금 앞으로 반도체 의약품 관세를 트럼프가 정말 진짜 타이트하게 가네요. 미국 관세가.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1, 2%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관세도 미국의 자체 경제 기저의 현상이 어떤 지표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더 밀고 가느냐 아니면 딜레이해서 조금 뒤로 미루느냐에 따라서 또 이 금융시장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가장 황금성이 좋았던 마포구는 지금 8억 정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건 황금성이 전혀 좋지를 못하는 거지. 황금성이라는 건 내가 넣은 돈에 비해서 뭔가 좀 수익률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내가 더 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물론 뭐 상승분이 충분히 녹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도 차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 25억에서 17억 떨어졌다 해도 마포는 10억 밑으로 떨어져야죠. 마포는 너무 강남같이 행동했잖아. 은평구도 지금 3억 이상 떨어져 나가고 있고 성북구 2억 9천, 도봉구 2억 7천 정도.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황금성 자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자본은 아파트보다는 금융시장 쪽으로 확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44조 원의 광의통화 M2가 결국 뭐 주인을 찾지 못하고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유동성의 어떤 이 기조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 선택지는 아파트보단 금융시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 매매 거래량이 지금 소형에 집중되고 있잖아. 그죠? 더 이상 비싼 아파트, 중대형은 사기 싫다 이겁니다. 왜? 황금성이 그래도 낮거든, 소형이. 40평대 사는 사람 많겠습니까? 20, 30평대 사는 사람 많겠습니까? 요거지 당연히. 황금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이 그래도 막히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는 곳들로 아파트 시장에서도 자본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40 이하 소형 아파트 비중 12%에서 지금 25%까지 뭐 쑥 올라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뭐 대출도 막혀,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치의 어떤 황금성도 떨어져. 그러니까 자본이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소형 쪽으로 몰아뒀던 돈들은 이제 빠져나와서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가격 조정을 급격하게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 물려있는 분양가, 여기 곱하기 2배로 오르겠지 하고 그냥 쳐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평생 맷돌 갈아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라.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금리죠. 그리고 관세 영향, 환율, 경제 기저였던 이 수익 창출의 이 변화가 어떤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찾아오느냐. 거의 직접적으로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규제까지 터졌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자금 막히고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이 대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신고가가 나오네, 공급량이 줄어서 집값이 올라가네,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많은데 다 잠재워질 수 있는 가격의 확실한 선이 굵은 이 변동성, 하락으로 가는 폭주 열차, 증기기관차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칙칙폭폭 하루가 다르게 우리 눈앞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현실,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